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20대 국회에 들어서 한 19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표소 수개표 법안이죠. 근데 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은 20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고요. 18대부터 19대, 2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법안이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송영길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국회가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꽉 막힌 지금 그 법안, 공직선거법인데요. 그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의석수 배정을 놓고 만들어진 그 법안 처리를 놓고서 지금 국회가 완전히 마비 상태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 공정한 선거 관리, 선거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이, 공정한 투개표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이 또 투표소 수개표예요. 근데 이 법안이 또 얼마 전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국정감사 이후에 조원진 의원이 이 법안을 또 발의를 했네요. 그 전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그 법안이 두 개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사실 서로 크게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다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그 국정감사,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원진 의원이 행한 발언을 보십시오. 저는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감을 넘어서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현행 투개표 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 의원이 행하는 발언을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사전선거 해보니까 이제 공정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전선거율 한 30% 가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선거의 투표율 제고는 될지 모르지만은 공정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할 게 많아서 우선 투표함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함이 투명 투표함을 썼어요. 한번 보실랍니까? 저 투표함, 투명 투표함을 쓰는데 투표장 한 장 들어가면은 체크가 바로바로 됩니다. 투표 끝나는 순간에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바로 떠요. 자, 우리 투표함 저거 쓰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투표지를 바로 넣기 아니,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투표지를 넣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투명 투표함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대선에서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투표소 내에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개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는데 투표 참관인들이 다 있고 거기에 선관위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투표함을 옮기고 또 사전선거 투표함을 옮겨서 보관하고 여기에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가 3시간 안에 다 나와요. 단지 부재자 투표 등등 필요한 개표소 투표는 개표소 투표하면 됩니다. 획기적인 그 투표 방법을 바꿔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연구과제로 해서 제가 법안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투표함에 이렇게 비닐로 붙여놨어요. 옛날에 투표함 어떻게 붙였죠? 종이로 붙였죠. 예, 테이프로 자, 했었습니다. 지금 투표함 비닐로 붙였는데 뗐다 붙여도 똑같아요. 떼면 표시가 나도 안 그렇지 않습니다. 뗐다 붙이면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혹이 종이 투표함 봉지를 못하면은 봉인을 못하면은 비닐 투표함 봉인 중에서 뗐다 붙이면 파쇄되는 게 있어요. 종이하고 똑같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도 떼면 표시가 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붙여놔가지고 정밀하게 보시면 안 나니까 비닐 투표 봉함을 쓰면은 비닐 투표를 떼는 순간에 비닐이 파쇄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종이 투표함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제한해야 돼요. 지금 사전투표용지 어떻게 합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하죠.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발급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는 동일 투표를 하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단지 하나, 그것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 동일 선거를 할 때는 사전투표함, 타변 투표소에서 투표지 용지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지금까지 다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공직선거법하고 다르게 사전투표함 관리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제가 읽을게요. 사전투표함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지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하여 사전투표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놓은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걸 지금 규칙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를 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규칙 가지고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거 지정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QR코드는 분명하게 2018년 8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중앙선거 검토 보고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QR코드 사용은 법적인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분 QR코드가 아니고 바코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오역이 뭐냐?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 뭐 등등 한 3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QR코드는 인적사항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QR코드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QR코드에 인적사항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없다고 그러는데 의혹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왜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씁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 바코드가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랬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 분명하게 작년 8월 달에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선관위는 QR코드를 표시하지 마라. 소위 말하는 막대 모양의 기호 바코드를 쓰도록 요청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151조에 1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규칙으로 왜 굳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게 자, 들어가는 의혹이 있으면은 예. 의혹이 있고 국회에서 그렇게 시정을 요구했으면은 QR코드를 쓰지 않고 바코드를 쓰면 되잖아요. 바코드를 쓰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 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뭐 이런 것들 일련 번호가 들어가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그렇지 1차원 않습니다. 바코드는 길어집니다. 긴 거하고 투명성하고는 달라요. QR코드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예. QR코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QR코드를 풀면은 여러 가지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굳이 국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왜 QR코드로 써? 이번에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QR코드, 바코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코드로만 적으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냥 QR코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그 개정 의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코드를 쓰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왜 규칙을 가지고 의혹이 많은 QR코드를 쓰느냐는 거니까
예, 제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 제도적인 문제, 금형선거한 문제, 그 다음에 투표소 개표 문제, 이거는 개표소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투표소 개표 문제, 전자개표 사용 금지 문제, 그 다음에 바코드 그대로 법정 내용들을 바코드로 써달라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 개봉함에 파쇄 인쇄 용지, 비닐 용지를 써달라는 문제, 이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셔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고치고 제가 법안을 올려서 법안으로 해야 될 문제는 법안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가보니까 사전선거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버스에서 보통 봉고차에 15명씩 채우고 선거장까지 가요. 부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재자 바쁜 사람을 태워서 하려는 사전선거가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실어 달라요.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경찰이나 선관위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30%까지 올라가는 본인이 투자를 하신다고.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올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다각적으로 좀 선관위가 배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 정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세요. 사무총장님,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전투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전투표라는 게 선거일 날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후보자 간의 세과시를 위한 좀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나르고 또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문제는 사전투표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건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투표소 개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투표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문제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사전투표라든지 제외투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재자 투표, 선상투표 이런 것들은 결국 집중 개표를 해야 되는 투표소를 위중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우리 현실은 개표하고 나서 표차가 검수할 때는 무조건 다시 재검을 해달라 그럽니다. 후보자들이. 그러면 그걸 모아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투표소에서 개표를 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의원님께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저 QR코드하고 바코드의 문제점도 조원준께 설명하고 저희 위원장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다음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던 것을 보셨죠? 그 조은진 의원이 나름 그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서 그 질의를 한 걸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소 수개표를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원진 의원이 그 발의한 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마 법안일 거예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 선거운동, 국민 여론 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전자투표 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하도록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고 법안 취지가 큰 하자가 없죠.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하는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며 거소 투표 및 선상 투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표소에서 개표는 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 및 선상 투표에 의한 우편 투표함을 대상으로 함.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는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함. 사전투표제 제도 폐지, 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골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또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의 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안을 같이 발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은진 의원 말고 나머지 10명이 누군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십시오. 발의자 조원진, 이종명, 홍문종, 김진태, 김중로, 이채익, 이현재, 윤상직, 김성원, 성일종, 박대출 이렇게 11명입니다. 주로 자한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달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등록 의견 보십시오. 무려 3,511명의 등록 의견이 지금 달렸는데요. 다 찬성입니다. 다 찬성. 이게 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입법 예고 등록 의견이 많이 달린 경우들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국민들이 여기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의견을 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11명이 이렇게 거의 다 찬성 의견, 사전투표 반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아마 우리공화당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들을 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투표소 수개표인데요. 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같은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송영길 의원 또한 2017년 1월 16일 날 같은 비슷한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 사항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한 이유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 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꽂힌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 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거하고 이 투표소 개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영길 의원 과 더불어서 이 법안 발의자가 24명,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등 24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여기에 동참했는지 보자고요. 김상희, 민병두, 설훈, 유동수, 이원욱, 전해철, 조승래, 표창원, 정성호, 이재정, 유훈혜, 손혜원, 박정, 김영춘, 김민기, 김병관, 김종민, 서영교, 송기현, 윤우덕, 이철희, 정재호, 홍익표까지.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한당 11명, 자한당과 우리공화당 해서 11명, 민주당 24명, 지금 이렇게 투표소 개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송영길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등록 의견은 어떤지 보시자고요. 반대 의견이 무려 54,800, 54,808. 대다수 댓글들이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지금 드루킹의 어떤 킹크랩 뭐 이런 것처럼, 예? 어떤 뭐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5만여 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어요. 이게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네?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달았던 세력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획 달라져 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송영길 의원이 이거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시절 아닙니까? 2017년 1월이었으니까 박근혜가 아직 탄핵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되고 나니까 획 달라져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공화당을 비롯해 자한당 세력이. 근데 이 법안이 송영길 의원만 또 발의한 게 아니죠. 이 20대 국회에만 발의됐던 것이 아니에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이 발의를 했었죠. 한번 보자고요. 강동원 의원은 이 법안을 2015년 11월 27일 날 발의를 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이거는 아니네요. 이건 아니고 강동원 의원, 여기 있습니다. 2014년에 발의를 했네. 2014년.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개표 오류 및 개표 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표 및 개표 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에 꽂힌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정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 부정 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 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불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임. 해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이것도 같은 그러한 법안인데요. 누가 이게 참여를 했는지 보자고요. 강동원 의원이 이제 이때는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고요. 신정훈, 이원욱, 정진우, 이하경, 유대훈, 김승남, 박수현, 윤호덕, 임수경 이렇게 10명이서 발의를 했고 이제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항상 동참을 해야 10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18대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 투표소 개표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누구 의원이었는데 그 의원도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강동원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견이 달렸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로) 하니까 안 나오죠. 19대. 임기 말로 폐기가 돼버렸는데요, 이 법안이. 이에 대해서 등록 의견을 보자고요. 등록 의견이 반대가 9,652명의 반대가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대. 이것도 상당히 희한한 일입니다. 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것도 1월 9일 날 달았죠? 1월 9일 날 하루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이게 기계를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런 많은 의견이 달렸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송영길, 강동원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반대 의견이 달렸는데, 조원진이 내니까 비슷한 법안인데, 찬성 의견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수 쪽, 극우 쪽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원진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 조정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두 사람 거기에 동참한 의원들만 해도 말이죠. 지금 30명 훨씬 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